네, 이정민 훈장입니다. 오늘 9주차예요, 9주차. 다음 주면 우리가 이제 종강을 하죠. 네. 우리 교재는 거의 다 진도를 나갔는데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살펴보는 거고요. 오늘 요 진도 조금만 있으면 다 끝날 것 같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거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 수업할 것도 한번 예습할 겸 또 한번 해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동 필터라는 거를 공부했어요. 자동 필터. 뭐 고급 필터나 자동 필터나 데이터가 비슷비슷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데이터가 있는 영역에다가 클릭해 놓고 데이터 메뉴 탭에 오셔가지고 필터, 자동 필터를 누르시면 이 삼각형 펼침 목록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필터를 누르면 해제가 되면서 또 사라지고. 그러니까 자동 필터는 어렵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성현아 씨 것만 보자. 그럼 성현아 씨만 쭉 보이고, 그 중에 이렇게만 봐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가서 난 강원도 것만 할래, 강원도 것만 할래. 그러면 성현아 씨가 담당하는 강원도 지역은 한 건밖에 없나 봐요. 경기도도 추가하고 싶으면 경기도이면서 강원도가 되는 거죠. 경기도 이면서가 아니라 이거나 강원도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전도 집어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대전도 몇 개 없나 봐요. 그러니까 서울은 뺀 거죠. 서울까지 끼면 너무 많아서 서울은 뺐어요. 이렇게 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그 중에 무역이라고 되어 있는 걸 찾아보자. 지역은 해제하고, 지역은 다 해제하고, 거래처에 가서 무역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텍스트 필터에 가서 끝 문자죠. 무슨 무역으로 끝나니까. 그럼 여기다가 무역이라고 쓰면 무역으로 끝나는 거래처들만 성현아 씨가 담당하는 게 쫙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하는 대로 걸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그러면 블럭이 여기저기 블럭이 다중 블럭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데다가 붙여넣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보고서로 제출할 수 있게끔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자동 필터인데, 자동 필터도 웬만한 기능은 다 돼요. 예를 들면 4사분기 중에서 숫자 필터에 가서 평균 넘어가는 것만 찾아봐라. 그러면 평균 넘어가는 거. 그러면 3, 4분기에서도 평균 넘어가는 것만 찾아봐라. 2, 4분기도 평균 넘어가는 것만 찾아봐라. 1, 4분기도 평균을 넘어가는 것만 찾아봐라. 그러면 요것이 각 분기별로 평균을 넘어가는 건수만 걸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에 자세히 보시면 남들은 삼각형일 때 여기는 이제 깔때기 그림이 보인 거죠. 걸러낸 게. 그렇게 해서 필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필터를 해제하고, 일일이 여기 가서 필터 해제 귀찮으시면 그냥 지우기 누르시면 필터가 다 사라지죠. 근데 자동 필터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단점이 아니라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게. 그게 뭐냐면은 항목이 여러 개일 때, 메모를 한번 볼까요? 항목이 여러 개일 때 조건을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거래처가 상사로 끝나는 경우, 그 다음에 지역이 서울특별시인 경우, 이럴 때 항목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조건을 설정할 때 반드시 그리고 조건만 된다. 그리고 조건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거래처가 상사로 끝나는 경우이면서, 그리고 지역이 서울특별시인 경우, 이거는 가능하지만, 반대로 거래처가 상사로 끝나는 경우이거나
지역이 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A이거나 B이거나 이거는 안 되고요. A이면서 B인 경우 이거는 된다라는 얘기죠. A이거나 B인 경우 A이거나 B인 경우 조금 전에 상사로 끝나는 경우이거나 서울특별시로 끝나는 경우이거나 서울특별시인 경우 이건 안 된다. 예. 그러나 같은 항목일 때는 같은 항목일 경우에는 그리고 또는 모두가 가능하다.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건 안 되죠. 서울특별시이거나 대전광역시이거나 이거는 되지만 서울특별시이면서 대전광역시일 수는 없죠. 지역이 이름이 김씨거나 박씨거나 이건 되지만 김씨이면서 박씨인 경우는 없잖아요. 안 되는 건 또 있어요. 그렇게. 근데 이런 거는 가능하죠. 4분기가 3만에서 5만 사이인 경우, 그러니까 3만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5만보다 작은 경우, 그럼 3만에서 5만 사이잖아요. 그리고도 되고요. 만 이하 미만이거나 5만 초과이거나 만보다 작거나 또는 5만보다 크거나 이건 돼요. 숫자 같은 경우에는 AND도 되고 그리고도 되고 또는도 돼요. 근데 글자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으로 돼 있는 글자 이면서 상사로 돼 있는 글자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사로 끝나는 글자이거나 백화점으로 끝나는 경우이거나 이런 건 돼요. 그러니까는 같은 항목일 때는 그리고도 될 수도 있고 또는도 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항목이 나눠지게 되면 또는 안 된다. 그리고만 된다. 이제 그게 가장 큰 단점이죠. 그리고 함수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뭐를 꾸미고 싶을 때 그게 제약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필터에 가면 이것도 있다. 상위 탑 10 5개만 선택하고 싶어. 제일 큰 값 5개만 선택. 이거 돼요. 그러니까 자동 필터도 굉장한 기능이 좋아요. 근데 4분기가 5개 포함이 되거나 서울특별시거나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서울특별시이면서 5등 안에 드는 거 이거는 가능하지만 그럴 때는 천상 고급 필터로 와야 돼요. 그럼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거래량이 잠깐만 숫자를 쭉 훑어 볼게요. 3천 미만이거나 거래량이 3천 미만이거나 8천 초과인 경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거래량이 3천 미만이거나 8천 초과인 경우 3천에서 8천 사이인 경우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조건을 걸어야 되냐 하는 거죠. 그러면 주로 이렇게 쓰죠. 거래량 그리고 크거나 3천 미만이니까 작다 3천 그 다음에 거래량 크다 8천 요런 경우가 있고요. 요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뭘까요? 자,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거래량이 3,00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8,00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3,000에서 8,000 사이 인 경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8,000보다 크거나 같고 3,000보다 크거나 같고 8,0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얘는 3,000보다 작아야 되고 8,000보다 커야 돼요. 얘가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3,000보다 작으면서 8,000보다 커야 돼요. 그런 숫자는 없잖아요. 3,000보다 작으면서 8,000보다 큰 숫자는 없잖아요. 조건을 만들어도 되는데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숫자가 지구상에는 없으니까 요렇게 되면은 뭐뭐이거나 요런 경우에는 뭐뭐이고 그런데 얘는 지금 같은 항목이죠. 거래량이 같은 항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본래 여기 있던 애인데 여기 있던 애잖아요. 근데 얘를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줄여서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얘는 집어넣을 수가 없죠. 같은 줄에 있으니까 집어넣을 수가 없지만 얘는 줄이 서로 다르잖아요. 항목의 이름은 똑같고요. 그렇죠? 항목이 다르면 안 되겠지만 항목이 같잖아요. 그러면 그냥 위아래로 써버리면 짤막하게 끝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고급 필터를 할 때는 결과를 어디에다 출력해 줄 거냐 하는 거죠. 결과를 이 시트에다 결과를 출력해 줄 건지 아니면 비어있는 시트를 하나 만들어서 요 시트에다 출력해 줄 건지 그것도 우리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럴 때 고급 필터는 반드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곳에서 명령을 거는 게 아니라 출력되고자 하는 곳에서 명령을 걸어요. 그건 하나 중요한 거니까 고급 필터인 경우에 출력되고자 하는 시트에서 반드시 명령을 실행해야 된다. 그게 고급 필터에서의 가장 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래도 돼요. 굳이 여기다 출력해라 라고 하지 말고 그냥 같은 시트에다 출력을 해요. 여기다 출력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다 출력을 해가지고 걔를 옮겨가도 되죠. 옮겨가도 되잖아요. 네. 경험상에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조건을 걸어 볼게요. 다시요. 자, 거래량이란 글자를 그냥 쓰지 말고요. 여기다 쓰지 말고 거래량이란 글자 있잖아요. 셀. 얘를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어딘가에 이렇게 붙이세요. 붙이시면 돼. 그 다음에 잠깐 뭐라 그랬냐면 3,000 미만이거나 8,000 초과인 경우니까 예. 여기다가 작거나 같다 3,000 여기는 크다 8,000 이렇게 이제 써야 된다 그랬죠. 3,000보다 작은 경우하고 8,000보다 큰 경우를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이렇게 조건을 걸든지 아니면 얘를 이 안에다 집어넣든지 이렇게 조건을 걸든지 그건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같은 의미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고급 필터를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원 데이터가 있는 영역에다가 원래 데이터가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고급 필터를 들어가면 제일 수월해요. 일반적으로 교재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원 데이터를 블럭을 설정해서 고급 필터를 들어가세요 라고 돼 있는데 그냥 클릭해 놓고 여기다 클릭하지 마시고 저 밑에쯤에도 데이터가 있으니까 여기다 클릭해 놓고 고급 필터를 걸면 자동으로 블럭을 잡아요.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죠.
당연히 복사할 장소는 현재 시트여야 돼요. 다른 시트로 출력은 못한다 그랬어요. 예. 자, 그럼 이제 조건 범위를 선택해. 조건은 이렇게 블럭을 잡든지 아니면 이렇게 블럭을 잡든지 여러분이 조건을 걸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현재 위치에 필터를 걸면은 자동 필터처럼 요 조건에 해당하는 애들만 걸러져요. 그런데 다른 장소에 복사 명령을 걸고 복사 위치를 다른 시트를 지정하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에 101번째를 클릭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확인 나오는 거예요. 2000, 3000 미만이거나 8000 초과인 경우만 쫙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데이터를 잘라내기 해서 삽입에 가서 홈에 가면 여기 삽입에 가면 시트 삽입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화면 밑에 가서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삽입하셔도 돼요. 시트 삽입하셔도 되고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서 삽입 탭이 아니고 홈에 있는 셀 그룹의 삽입 항목 그래서 시트를 삽입하세요. 그러면 빈 시트가 하나 생성되지 않습니까? 컨트롤 V 누르면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쫙 들어가죠. 근데 뭐가 불편해졌죠? 너비가 안 맞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보세요. 요게 실제 데이터잖아요. 요게 실제 데이터 너비잖아요. 그렇죠? 지금 고급 필터라는 시트에서 결과를 출력해서 아래쪽에다 출력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라내기 위해서 다른 시트에서 붙여 넣었는데 너비가 안 맞잖아요. 그럼 너비를 내가 마음대로 막 조절해도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원래 시트에는 이 너비랑 똑같으면 좋잖아요. 그럼 블럭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복사하셨죠? 그 다음에 시트 2번 아까 시트 1번인가? 여러분은 1번인가요? 저는 2번인데 밑에 보시면 밑에 비어있는 시트에다가 하나 출력해 줬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A, B, C, D, E 여기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클릭하시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셔도 돼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세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면 뭐가 많아요. 여기도 안에가 있는데 여기 보면 너비 있어요. 너비 원본 열 너비 유지라는 항목이 있긴 있는데 그냥 오른쪽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열 너비만 붙이겠다. 아까 제목 항목줄이 있었잖아요. 항목줄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를 했는데 그냥 붙여버리면 글자도 붙어버리고 색깔도 붙어버리는데 그건 뭐 굳이 안 붙여도 되고 너비만 나는 여기다 붙이겠다라고 하게 누르면 너비만 똑같이 딱 벌어져요. 원 데이터 경우에 요 데이터 너비하고 결과에 있는 너비가 이제 같아진 거죠. 잘 안 되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여기에 고급 필터에 있는 이 경우에서 우리가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 조건 범위 맞고요. 복사 위치를 여기 101번째 줄에다가 이렇게 클릭해서 확인 눌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가 나왔잖아요. 얘를 이제 잘라내기 해서 컨트롤 X 잘라내기 해서 이 비어있는 시트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뭐 아무데나 붙여도 이렇게 붙여넣기 누르면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비가 안 맞거든. 아니면 붙일 때도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서 얘를 잘라내기 해가지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는데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안 되죠? 잘라내기 붙여넣기는 안 돼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복사할 때 선택하여 붙여넣기는 들어가는데 일단 붙여야 돼요. 일단 붙여야 돼요. 붙여놓고 보니까 웬걸 너비가 안 맞잖아요. 너비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 여기든 한 줄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B, C, D 이렇게든 이 부분을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 그래 놓고 나서 여기다가 그냥 붙여버리면, 그냥 붙여넣기를 누르면 글자가 붙어버리잖아요. 그때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가는 거예요. 가서 나는 열 너비만 붙이겠다. 열 너비만. 아까 원 데이터에 있는 너비가 있었는데 그 너비만 마음에 들어. 나 그거만 가져올래. 그러면 너비만 쫙 벌어진다. 이거죠. 행 높이는 자동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 너비만 한 거죠. 자 보세요. 이 경우에 얘가 높아요. 높아. 이렇게 높아. 그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야 되는데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행 높이가 있나 보세요. 행 높이. 그냥 모두 붙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요렇게 블럭 잡았잖아요. 복사를 해서 여기다 컨트롤 V를 누르면 높이는 안 가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 줄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누르면 그때는 가요. 줄 단위로 가니까. 그럼 여기 이 글자는 지우면 되겠지만서도, 이건 지우면 되겠지만서도 이렇게는 가는데 지금은 셀 단위로 가져왔잖아요. 셀 단위로요. 여기는 셀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이려고 봤더니 선택하여 붙여넣기 아무리 들어가도 높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너비는 되는데. 예. 그래서 이 줄, 이렇게 칸이 아니라 두 번째 줄을 이렇게 복사를 하면 줄 자체가 통째로 복사가 됐기 때문에 그걸 통째로 붙이면 높이도 붙어요. 그땐 높이도 붙어요. 좀 불편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과를 이제 원하는 대로 뽑아낸 거예요. 그래야 좀 깔끔하겠지. 아까는 너비가 막 쭈글쭈글 해갖고 안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까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백화점으로 끝나거나,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백화점으로 끝나거나, 요건 지울게요. 제가 요건 지울게요. 조건이 백화점으로 끝나거나 거래량이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 백화점으로 끝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는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 그런데 이게 같은 조건을 걸면, 같은 줄에 있으면 자동 필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백화점 찾고 저쪽에 평균 초과하는 거 어렵지 않죠. 아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다 놓고 자동 필터를 걸고 여기는 팩스 필터에 가서 끝 문자를 백화점이라고 했고, 그럼 백화점 거 나왔고, 여기는 필터에 가서 평균 초과하는 것만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는 돼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거는 백화점으로 끝나는 경우이거나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조건이 또는 조건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자동 필터가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필터를 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래처명과 거래량을 복사를 떠서 처음에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을 하면 다중 선택이 되고, 컨트롤 C 눌러가지고 어딘가에다 조건을 걸어야 되겠죠. 이렇게 걸어야죠. 그러면 백화점으로 끝난다는 경우를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 별표 백화점. 별표 백화점. 백화점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백화점 별표. 여기다 조건을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백화점으로 끝나는 경우 이건 어떻게 쓴다? 백화점 별표 정점 별표 백화점. 그럼 백화점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시작하는 경우 있잖아요. 여기는 백화점 별표. 백화점이라는 글자, 백화점이 포함된 경우 여기는 별표 백화점 별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컴퓨터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와일드 카드라 그래요. 와일드 카드. 와일드 카드는 별표하고요 물음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와일드 카드는요 컴퓨터가 지구상에 등장할 때부터 나왔던 말이에요. 지금은 컴퓨터 창에서 내 USB 메모리 클릭하면 목록이 쫙 보이잖아요. 과거에는 다 키보드로 명령을 걸어서 봤거든요. 목록을 보세요, 보여주세요 라고 명령을 걸어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지 파일만 보여라, 동영상 파일만 보여라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목록을 저렇게 별표를 치면은 뭐뭐인 경우 all이란 뜻이 all 이건 all이에요. 모든 것. 얘는 뭐냐면은요 특정 한계.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름 같은 경우에 김별표라고 쓰면 뭐냐? 이거는 김시성인 사람. 김으로 시작하는 글자니까 김시성인 사람,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름이 김 물음표를 치면 김씨로 시작하는 두 글자 인 사람. 그러니까 김훈 이런 건 되는데 김나나 이건 안 돼. 세 글자니까. 그럼 김 물음표 두 개 하면 김으로 시작되는 세 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홍 물음표를 치면 홍 뭐 이거 되는 거지. 홍 물음표 치면 세 글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름을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요? 그냥 두 글자로 된 이름을 찾는 거예요. 김훈, 박철 이런 식으로. 근데 저 물음표 하나에는 없는 것도 한 글자예요. 또. 그러니까 물음표를 하잖아요. 그럼 세 글자가 아니라 두 글자짜리도 나와요. 없는 것도 한 글자야. 컴퓨터는 좀 그게 헷갈리시죠? 없는 게 왜 한 글자야? 있는 것도 한 글자지만 없는 것도 한 글자예요. 그러니까 물음표를 세 개를 치면 한 글자도 나오고 두 글자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세 글자. 그러니까 물음표를 네 개 치면 김수한무 이렇게 네 글자, 제갈공명 이렇게 네 글자로 된 사람만 찾는 거지. 근데 세 글자도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백화점이 포함된 거는 이거는 아무거나 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글자는 아무거나 와도 되는데 끝에 세 글자는 백화점이어야 돼. 앞에는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 요거는 백화점으로 시작을 해야 돼. 백화점으로 시작하는데 나머지 글자는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 이거는 중간에 백화점이 껴있으면 돼. 요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백화점으로 끝나는 거니까 별표 백화점을 쓰는 거죠. 자, 거래량을 볼게요. 거래량은 평균을 초과한다 그랬잖아요. 그 평균을 초과한다는 건 어떻게 표현해 줄까 이거지. 평균을 초과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해 줄까 하는 건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다가
틀 고정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평균을 초과한다는데 그럼 이 거래량이라는 글자를 꼭 여기다 써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냥 붙여 쓰면 돼. 이렇게 조건을 계속 나열하면 이렇게 붙여 쓰면 돼요. 그럼 평균을 초과한다는 거는 크다 얼마죠? 초과니까 평균 이상 그러면 크거나 같다 얼마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거래량이 얼마예요? 여기를 한번 제가 블럭을 딱 잡아보면 밑에 평균이 이만큼 떠요. 6283 정도가 떠요. 평균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죠. 크다 6283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건 제가 계산했으니까 대략 나온 거지만 6283인지 6284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야죠. 여기다가 이렇게 보이게끔 그러니까는 이 6283은 어떻게 나온 거죠? 에버리지 썼죠. 그러니까 A VERHE 이렇게 썼고 여기서부터 쭉 블럭을 잡으면 평균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F의 세 번째부터 F의 93까지죠. 그렇죠?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 크다라는 말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쓰면 안 나온다니까?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야? 크다 6283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얘는 아니잖아요. 크다는 됐는데 평균이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요 크다를 어떻게 보여주냐면 따옴표 안에다 써주고 얘를 결합을 시켜요. 그 앞에다가 는을 쓰면 명령이거든. 는 크다라는 글자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평균을 결합하세요 라고 하면 그럼 크다 얼마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히는 6283이 아니라 6282. 복잡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썼어요. 는 따옴표 안에다 크다 따옴표 닫으니까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여기다가 는 이렇게 쓰면 그냥 이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는 따옴표를 치면 자 여기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나왔죠? 이건 그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합했잖아요. 결합. 그리고 평균을 계산하겠죠. 여기에 평균값이 나오겠죠. 평균값이. 그럼 크다 얼마 하고 보이겠죠. 그렇게 인위적으로 명령을 걸어야 돼요. 엔터를 치면 크다 얼마라고 나올 거예요. 얼마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조건이죠?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얘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면 뭐뭐이면서 뭐뭐인 거. 이건 자동 필터로 된다 그랬잖아. 요게 자동 필터가 안 되니까 요걸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 데이터다 클릭해 놓고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 범위는 얘가 조건이죠. 그렇죠? 조건 범위고 복사 위치는 어디에다가 여기다 출력하면 되죠. 여기다 출력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평균치 넘어가든지 아니면 백화점이든지. 근데 요거 5200은 평균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백화점이잖아. 얘네들은 아까 평균이 얼마였냐면 6300이 안 되는데 6300이 넘는 애들은 6300 평균을 넘어갔으니까 보이고 백화점이든 아니든 간에 이렇게 6200이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얘네들은 백화점이기 때문에 나온 거고. 그렇죠? 요거는 평균이 안 됐잖아. 근데 백화점이거든. 평균이 안 됐지만 백화점이라서 나온 거지. 요거 2700 같은 거. 이것도 백화점이니까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건을 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조건 거는 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자동 필터로 다 해결 보셔야 돼. 근데 주문한 사람이 뭐뭐이거나 뭐뭐인 거를 찾아달래. 항목이 서로 다르게. 그러면 에이. 그러면 고급 필터를 들어가야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뭐뭐이면서 뭐뭐인 거 그러면 자동 필터로 해결하면 돼요. 웬만하면 다 해결되니까. 그렇게 해주면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를 복사를 해서 다른 곳에 옆에다가 붙여야 되는데 제가 잘라내기 위해서 붙인 게 아니라 복사했잖아요. 그럼 여기 가서 선택하게 붙여넣기 가보시면 요거 있어요. 요거 원본의 열 너비를 유지하면서 붙여라 하는 게 있거든요. 선택하게 붙여넣기라는 글자를 클릭해가지고 열 너비 붙이고 그러면 열 너비만 붙어요. 값은 안 붙어요. 그러니까는 요 목록 중에서 여기 있는 거 클릭하지 말고 요 안에 중에 너비를 유지한 채 붙이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럼 짠 하고 붙었죠. 근데 이제 여기 원 데이터도 남아있고 결과도 따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는 그런데 얘를 잘라내기 위해서 붙일 때는 원본을 유지하면서 붙이는 기능은 없죠. 왜? 원본이 사라졌으니까. 잘라내기 위해서 붙이는 거니까 원본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너비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라지는 순간. 복사하면 남아있잖아. 원본이. 그러니까 이 너비를 맞춰서 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결과를 뽑아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쉬운 거는 아닌데 시험에는 엑셀로 시험을 만약에 본다 그러면 고급 필터가 나오겠죠? 고급 필터 중에 거래처명이 백화점이면서 거래량이 평균 초과되는 걸 고르시오. 이거는 자동 필터로 되잖아. 그러니까는 고급 필터로 문제를 내려니까 뭐뭐이거나 뭐뭐인 경우를 걸러내시오. 이렇게 시험에 그렇게 나오죠. 자동 필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쉬우니까. 근데 뭐 자격증 시험을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하신다 그러면 자격증 시험 위주로 계속 공부하실 거잖아요. 거기 특화되니까 또 척척 풀어요. 척척 풀어요. 근데 자격증 공부만 열심히 하신 분은 실무적인 걸 하라 그러면 또 한 개도 몰라요. 자격증 공부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배우셔야 돼. 두 가지를 다 배우셔야 돼. 저야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많이 해봤으니까 그럭저럭 한다고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렵죠. 피벗 테이블 한번 가볼게요. 여기 지금 피벗 테이블이라는 그 시트에 가서 보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주문번호, 고객, 주문일자, 제품명, 단가, 수량, 처리 담당자 되게 많아요. 건수도 한 200건 가까이 돼요. 이게 한 2,000건, 3,000건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이거를 이제 담당자라면 분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담당자별로 좀 보고 싶어. 김윤경 씨, 전용현 씨, 최은주 씨, 김윤경 씨, 강동석 씨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 담당자가 과연 몇 건을 했는지 거래량의 건수를 좀 담당자별로 분석을 해본다거나 그리고 금액의 합계를 내본다거나 아니면 제품명처럼 제품명이 밀크, 시리얼, 콜라, 오징어, 콜라, 돌김, 콜라, 맥주, 콜라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날짜도 보시면 7월 1일서부터 2009년 7월 1일서부터 2011년 5월까지 가는데 얘를 월별로 좀 분석해보고 싶다든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적용할 거냐, 쉽게 분석할 거냐 하는 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배운 내용이 뭐였냐면 조금 전에 배운 게 필터였죠. 정렬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러면 지금 날짜별로 정렬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처리 담당자에다 클릭해 놓고 처리 담당자에다 이쪽에다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하면
강동석 씨 쭉 나오고 김윤경 씨 쭉 나오고 나오기는 나오는데 일일이 세봐야 돼. 강동석 씨가 몇 건이 있었는지 김윤경 씨가 몇 건이 있었는지 다 눈으로 세봐야 되거든. 우리 부분합도 해봤죠. 그래서 부분합을 가는 거예요. 그 부분합에 가면 그룹화 항목이 처리 담당자라는 거죠. 그리고 개수를 세보면 강동석 씨가 38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담당자가 하나, 둘, 셋, 넷, 5명이 있는데 이렇게 건수는 195건인데 건수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보시고 저기 주문일자별로 월별로 좀 보여줄래요? 그런 거예요. 1월달에 몇 건, 2월달에 몇 건, 3월달에 몇 건. 그럼 이제 부분합을 제거해야 되고 다시 날짜별로 가서 이 날짜별로 가서 오름차순 정렬을 해가지고 얘를 월별로 잘라야 되는데 부분합에서는 또 안 돼요. 7월 1일, 7월 5일, 7월 8일 낱개로 나오지 7월달 것만 몽창, 8월달 것만 뭐 이렇게 그룹이 안 돼요. 백화점별로 만약에 고객별로 한다 그러면 제품명별로 하려면 꼭 정렬이란 작업을 해서 묶어놓기 전에는 절대로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히든 카드죠. 이 데이터 메뉴 탭이 없습니다.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삽입. 제일 왼쪽에 피벗 테이블. 그냥 이 동네 아무데나 놓고 정렬이 안 돼 있어도 돼요. 막 섞여 있어도 상관없어요. 피벗 테이블을 딱 클릭하시면 돼요.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 말고 그냥 피벗 테이블을 갈 거예요. 그럼 알아서 블럭을 잡았죠? 이때 이 결과를 아까 필터, 고급 필터 같은 경우에 결과를 어디다 출력해 줄 거냐 물어봤잖아요. 나중에 얘는 처음부터 물어봐요. 그냥 여기에다가 결과를 출력해 줄 거냐 아니면 새로운 시트에다가 출력을 따로 해 줄 거냐. 근데 밑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결과라는 시트가 하나 있어요. 피벗 테이블 결과라는 시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인데 그 기존 워크시트가 여기 데이터가 아니라 밑에 피벗 테이블 결과라는 시트가 하나 있잖아요. 여기에다 출력할 거다 이거죠. 어디에? A 첫 번째다. 이것만 찍으세요 그냥. 아니면 새 워크시트 하시면 되고 그럼 알아서 빈 화면이 하나 생겨서 거기 들어가겠지 뭐. 확인 누르면 이상한 창이 하나 떠요. 이렇게. 그럼 일단 끝난 겁니다. 1차 준비 끝났어요. 피벗 테이블 목록이 이렇게 떴잖아요. 오른쪽에요. 제가 얘를 좀 이렇게 밖으로 빼놔 드릴 텐데 요 피벗 테이블 안에 즉 아까 피벗 테이블 시트가 이거였잖아요. 이거. 이 시트가 있는데 항목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항목을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주문번호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로 다르죠? 주문번호를 그룹을 질 수 있을래나? 만서부터 1200서부터 300단위 300에서 400단위 400에서 500단위 이게 그룹 질 수도 있겠죠. 근데 주문번호는 그냥 그룹을 안 줘도 될 것 같아. 고객은 어떨까요? 고객도 여러 명이 나오겠죠. 여러 고객이 나올 거 아닙니까? 칠성상사도 2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날짜는 어떻게 될까요? 연도별로, 월별로, 분기별로도 나눌 수 있죠. 제품도 보면 3호 콜라 여러 번 나오잖아요. 처리 담당자도 여러 명이 있잖아요. 다 다른 건 아니죠. 그러면 그냥 마우스로요. 처리 담당이라는 걸 마우스로 눌러서 얘를 눌러서 열 레이블에도 딱 올려놔 보세요. 이렇게. 그럼 담당자는 5명.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여러 건이 있었잖아요. 190건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담당자는 5명밖에 없나 봐. 그 다음에 제품명을 행 레이블에도 끌어놔 보세요. 제품도 알아보니까 6개밖에 없어. 제품이
그룹이 딱 되는 거야. 아까 원 데이터는 보시면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은데 알고 봤더니 담당자는 5명이고 제품은 6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금액란 있잖아. 금액을 요 시그마 값에다 끌고 오면 이게 담당자별로 제품명별로 구매 금액의 합계를 계산한 거예요.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얘처럼 쉬운 게 어딨어. 이거를 만약에 피벗 테이블을 몰랐던 시절이라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담당자별로 제품별로 계산하시오라고 하면 이게 200건이니까 망정이지 2000건이면 사표 쓰고 나오는 거야. 근데 피벗 테이블을 딱 알고 나면 어때요? 그냥 5분 만에 해결하고 보고서 제출하고 퇴근하면 되지. 근데 피벗 테이블도 복잡한 건 또 되게 복잡해요. 자, 이때 고객을 마우스를 끌어다가 합계 밑에다 여기 시그마 값도 놔보세요. 이렇게. 고객은 글자죠. 고객은 글자지 않습니까? 글자니까 합계가 안 나와요. 자동으로 개수로 나와요. 금액은 숫자였기 때문에. 그럼 이제 고객을 뺄게요. 고객을 밖으로 얘를 잡아서 막 밖으로 이렇게 던져 놓으면 사라져요. 이번에는 수량 있죠. 수량을 합계 밑에다가 금액 밑에다가 끌고 올 거예요. 근데 수량이 먼저 나올 거냐 금액이 먼저 나올 거냐 이거죠. 근데 지금 금액을 먼저 가져왔고 수량이 밑에 내려갔잖아요. 그럼 금액이라는 글자를 끌고 수량이라는 글자 밑으로 드래그하면 수량이 올라가고 금액이 내려가죠. 그럼 수량이 먼저 나오고 금액이 나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수량의 합계를 보일 게 아니라 평균을 보려고 그래. 평균. 그러면 얘는 지금 합계지 않습니까? 합계. 얘는 합계잖아요. 그러니까 합계를 평균으로 바꿔야 되니까 얘를 화살표를 눌러보면 뭔가 있겠지. 그랬더니 여기 밑에 아래로 이동. 그럼 아까는 위아래로 움직인 걸 마우스로 드래그 했는데 아래로 이동하면 얘가 내려가는 거고 얘를 위로 이동하면 또 올라가고 뭐 그러겠지 뭐. 근데 그 중에 값필드 설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밑에 클릭해 보시면 요런 말이 떠요. 요런 말이. 평균. 합계 말고 평균. 확인 누르면 평균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결과가 보세요. 소점 이하도 막 나왔잖아요. 이게 보기 싫은 거라. 그럼 요렇게 블럭 잡아서 홈 탭에 가셔가지고 여기 쉼표 스타일이라고 있잖아요. 컴마 찍힌 거. 그거 눌러주면 알아서 반올림 쫙 돼가지고 그냥 끝나버려요. 보기 좋게 됐지. 그런데 지금 가로로 펼쳐졌죠.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시원할 보기 좋을 텐데. 요거 보이세요? 시그마 값? 처리 담당자 밑에 시그마 값이라고 있죠. 얘를 끌고 행 레이블 제품명 밑으로 끌어다 놓으면 결과가 제품명 밑으로 내려가요.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답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제품명을 담당자 끌고 가고 담당자를 또 행 레이블로 오면 이제 바뀌는 거야. 아까는 위에가 담당자였는데 지금은 담당자가 밑으로 내려갔어. 마우스로 끌고 움직이면 돼요. 끌고 움직이면 돼.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그룹 질 수 있는 게 뭐뭐 있다 그랬죠? 주문 일자도 그룹 질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시그마 값은 제품명 옆으로 보낸다고 치고 이 처리 담당자 있잖아요. 처리 담당자 밑에 주문 일자를 드래그 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정신이 없지. 그렇죠. 만약에 담당자를 주문 일자 밑으로 끌어다 옮기면 이것도 정신이 없고.
이러면 분석한 게 아니죠. 그러면 담당자 밑에 시그마 값을 담당자 밑으로 내려가던 뭘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아까보다 더 정신이 사나워졌어요. 그러니까 주문일자를 빼는 순간, 주문일자를 밖으로 던져버리는 순간 깔끔해졌는데 이게 조금은 불안한 거라. 담당자를 제품명 밑으로 끌고 가면 제품명 밑으로 또 제품명 이렇게 제품명을 담당자 왼쪽으로도 몰아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담당자 밑에 제품명이 뜨고 그 밑에 시그마가 떴단 말이야. 값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제품명을 담당자 위로 올리면 사람 이름 밑에 제품명 밑에 담당자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보기에는 좀 불편해 보이죠. 그래서 하나는 가로로 보고 하나는 세로로 보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자 그러면 담당자를 빼버릴게요. 시그마 값은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되거든. 요 왼쪽에 행 레이블이 비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주문일자를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 주문일자는 동등한 주문일자도 있지만 서로 다른 날짜가 쭉 나왔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 아까 연도별로 월별로 그룹을 지은다 그랬잖아요. 그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 여기 그룹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날짜에다 넣고 이 날짜에다 넣고 오른쪽 눌러서 그룹 그러면 뭐라고 뜨죠? 월별로 확인. 월별로 딱 됐어. 아까 그 많던 이 많던 날짜가 월별로 쫙 정렬이 됐어요. 월별로 딱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뭔지 아세요? 이 날짜를 자세히 보시면요 2009년 7월도 있지만 2010년 7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7월에는 2009년 7월, 2010년 7월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또. 그냥 그룹에 가서 다시 그룹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그룹에 가서 연도별 그룹을 봐야 돼. 연도. 분기는 굳이 안 봐도 되겠지만 연도별 월을 봐야 돼. 그래서 연도를 클릭하시면 돼요. 확인 누르면 연도별로 쫙 나와요. 아까는 우와 했는데 지금은 이래 힘들어. 뭐가 많아져서 그렇죠? 그럼 다시 다 빼버릴게요. 밖으로 다 던져버릴게요. 밖으로 다 던져버리면 다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품명을 열 레이블에 담당자를 행 레이블에 그리고 금액을 드래그하면 금액의 합계가 나왔죠? 그럼 보통 이렇게 많이 보죠. 이때 고객을 필터 보고서 필터로 한번 가져가 보세요. 필터 담당자를 바꿔도 돼요. 고객하고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담당자가 올라가고 행 레이블에 고객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럼 왼쪽에 화살표가 생겨 있죠? 이런 거요. 이게 뭐죠? 필터잖아, 필터. 그럼 여기 처리 담당자에 가서 강동석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면 강동석 씨가 거래하는 것만 쫙 보이는 거고요. 최은주를 선택하면 최은주 씨 것만 보이는 거예요. 처리 담당자. 만약에 담당자를 행에다 놓고 고객을 올리면 고객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가서 고객에 가서 나는 경성 트레이딩만 볼래. 그럼 경성 트레이딩은 3건이에요. 여기 3가지밖에 안 나와. 그 다음에 나는 여기 가서 신흥교육을 선택할 거야. 그럼 신흥교육은 또 이 사람 담당 1개밖에 없나 봐요. 거래 물품도 하나밖에 없나 봐. 극동무역을 하면 극동무역은 2건이 발생했는데 거래 내역은 3가지예요.
얘를 다 봐라 그럼 모두 다 선택하면 이제 다 나오는 거겠지. 자, 제가 피벗이라 그랬죠. 피벗이란 단어가 뭐냐면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하는 거. 옛날 책받침 돌리던 거 있었죠. 막 이렇게 막 돌아가잖아요. 그런 걸 피벗이라 그래요. 코끼리코에서 뺑뺑 돌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피벗이에요. 우리 모니터는 피벗이 아니야. 모니터를 이렇게 90도 이렇게 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강의실에 있던 모니터는 피벗 모니터 있었거든요. 그 모니터를 이렇게 회전할 수가 있어요. 그 모니터를 왜 가로를 안 보고 세로로 볼까? 아래한글 작업할 때 좋지. 아래한글은 보통 가로 문서도 만들면 세로 문서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모니터를 세로 놓고 보면 좋지. 인터넷도 가로보다는 세로가 많잖아요. 인터넷 화면도. 그래서 그렇게 작업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품명을 기준으로 볼 건지 아니면 담당자별로 제품명을 이렇게 볼 건지 아니면 제품명별로 담당자를 나눠서 볼 건지 아니면 A 제품명 따로 보고 처리 담당자 따로 볼 거야. 그래서 합계를 보거나 아니면 얘를 클릭해서 개수로 봐도 되죠. 개수가 뭐예요? 강동석 씨는 사마콜라를 거래한 내역이 11건이에요. 개수니까. 그렇죠? 개수니까. 그래서 저 끝으로 가면 총 38건을 거래했어요. 강동석 씨가 담당한 거는. 총 195건의 거래 물품이 있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사마콜라는 건수가 신성 시리얼은 14건 밖에 없네.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도 되고 오른쪽으로 돌려도 되고 가로 세로를 뒤바꿔도 되고 마음대로 회전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피벗 테이블이라고 부른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책에 112쪽 보세요. 112쪽. 112쪽에 보시면 데이터가 5건이잖아요. 이거를 뭘 필터를 걸고 이걸 피벗 테이블을 돌릴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5건인데 그냥 외워버리지. 분석할 게 뭐가 있다고 여기다. 양이 많아야 분석하는 거예요. 양이 많아요. 양이 없으면 분석할 일이 거의 없죠. 네. 근데 이 많은 양을 195건을 여러분 보고 입력하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샘플을 불러오는 연습을 한 것 뿐이고요. 예. 우리 책에 있는 거 한번 불러볼게요. 책에 있는 거. 112쪽에 있는 데이터니까는요. 열기 눌러서 우리 D드라이브에다가 거기에 컴퓨터 실용 활용 마당 2010 엑셀 2010 챕터 12번째 본문 실수 문제 예제 이렇게 들어있을 거라. 우리 교재가 12번째 챕터란 말이에요. 12번. 예. 열기 눌러서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돼. 어디에 있는지. 내 컴퓨터에 D 드라이브에다 보관하세요 그랬죠. 가보시면 컴퓨터 실무 활용 마당 2010이라고 폴더 있을 거예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엑셀 2010이니까 얘를 더블 클릭하고요. 챕터 12번째 거 네, 더블 클릭하면 본문 실수 문제 예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서류 전형 결과라고 112페이지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원래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입력하고 교재 나와 있는 대로 병합하고 색깔 맞추고 꾸몄던 거죠.
그러니까 꾸미지 말고 그냥 데이터를 불러온 거지. 시간 관계상. 예. 이제 연습을 많이 입력하는 연습 많이 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분석을 해보려 그러는 거예요. 분석하실 때 주의사항, 이렇게 제목줄하고 본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구분돼 있죠. 꼭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얘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제목하고 본문이 2, 3, 4 붙어 있잖아요. 그럼 분석하기 힘들어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귀찮고 불편해. 그래서 이렇게 빈 줄을 꼭 넣어 놓으셔야 돼. 줄을 띄워놓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게 데이터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가 지금 수험번호 순서대로 되어 있거든요. 경제, 경영, 경제, 통계, 경제 섞여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전공 분야라는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 가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경영은 경영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통계는 통계대로. 그 다음에 자격증이라는 항목에다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되겠죠. 그렇죠?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원래는 수험번호대로 돼 있었으니까 수험번호에다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 그러면 원래 데이터 요거였으니까. 근데 학과별로, 전공 분야별로 좀 보고 싶은 거야. 그럼 이 동네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 가서 필터를 눌러주세요. 이거죠? 그럼 이렇게 삼각형 기호가 생겼지 않습니까? 얘를요, 모르고 블록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필터를 걸면 여기만 필터가 돼요. 여기 필터 안 돼요. 다 잡든지 그냥 클릭하든지. 클릭이 쉽지 뭐. 이 동네에다 놓고 필터 누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블록 잡고 필터 누르면 안 되지. 데이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필터를 누르면 되고요. 이때 전공 분야에 가서 경제학과만 클릭을 하면 경제 전공한 친구들만 딱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전공 분야 펼침 목록 요 화살표 눌러서 필터를 해제하면 다 나오는 거고. 만약에 학교 성적이 90점 이상인 학생들만 좀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학교 성적 화살표 눌러서 여기 있는 거를 체크하시면 안 돼요. 밑에 걸 체크하시면 안 되고, 급하면 이대로 하셔도 되는데 숫자 필터가 있잖아. 위에 필터에 가서 뭐 누른다? 크거나 같음. 얼마? 90. 그러면 90점 이상인 사람들만 보는 거죠. 학교 성적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잠깐만. 90, 학교 성적에 가서 크거나 같음 90. 아까 뭐 잘못 썼나? 작거나 같음이 있었나 보다. 90점 이상만 쫙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공 분야에 가서 경제인가? 경제 것만 딱 선택을 하면 이때는 경영을 빼면 되지. 경제만 선택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경제 분야 전공한 친구 중에 학교 성적이 90점 이상인 학생들 것만 추린 거예요. 하긴 막 5명 중에서 2명 추린 건데 하여튼 이렇게 추려낼 수가 있죠. 이게 필터의 묘미예요. 우리가 아까 공부하던 거는 필터에 가보면 데이터가 좀 제법 많았는데, 그렇잖아요? 필터가 되게 많았는데 우리 교재 갖고 하려니까 싱거운 건 있어요. 양이 너무 적어서. 자, 113쪽에 보시면 자동 필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B의 네 번째 셀을 클릭하세요 라고 했는데 굳이 여기를 클릭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 데이터 범위 안에다 클릭만 해 놓으시면 돼요. 가장 좋은 건 블럭을 잡고 들어가는 건데 양이 많은 블럭 잡기 귀찮잖아요. 아까 같은 경우 보세요.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뭐 컨트롤 A 누르면 딱 블럭이 잡히겠지만서도 귀찮아. 그냥
필터 누르면 알아서 생겨요. 알아서 생겨. 우리 책은 너무나도 여기를 클릭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 옆에다 보조 설명해 주세요. 블록 안에다가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쓰시면 돼요. 113쪽 2번 설명란에 B 네 번째 셀을 선택한 후 필터를 클릭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블록 영역 아무데나 클릭해도 됩니다.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필터에 누르면 필터가 생겼지 않습니까? 삼각형이. 그러면 뭐 수건번호 가지고 필터링 걸 거는 좀 그렇고 분야별로 좀 해봐야 되는데 나는 경영만 볼래. 경영만 선택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경영 1명. 이번에는 경제만 선택할래. 그러면 경제는 3명.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 경제를 선택했어요. 경제. 그리고 걸러진 것만 보이는 거죠. 필터니까. 그러니까 5번, 7번, 9번은 자세히 보시면 색깔이 파랗게 변해져 있잖아요. 얘는 내가 선택했다. 그럼 나머지 6번, 8번 얘네들은 어떻게 됐다? 숨겼다. 엑셀이 알아서 숨겼다. 그 얘를 필터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 필터를 안 한다든지 필터 조건을 지우면 다 나오겠지. 그렇죠? 예. 그 113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지우기라는 거하고 필터를 해제하는 게 있어요. 난 필터는 계속 하고 싶으니까 필터를 해제하지 않고 그냥 두고 조건을 걸었는데 조건만 지우려면 지우기를 하면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건을 여러 개 걸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여기 가서 경제만 선택했잖아요. 그럼 다시 가셔가지고 여기다 클릭하셔가지고 필터 해제 누르면 돼요. 근데 조건을 여기도 걸고 여기도 걸고 여기도 걸고 조건을 여러 군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클릭해서 조건을 해제하기 귀찮으니까 그때는 그냥 지우기 누르면 모든 조건이 다 지워진다는 뜻입니다. 하나일 땐 뭐 하셔도 되고 여기서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114페이지 보시니까 90점 이상인 사람만 걸러낸 것 같아요. 아까 경제 중에서 무슨 과목이 전공 학교 성적이 숫자 필터에 가서 크거나 같음 얼마? 90. 경제를 전공한 서류 전형 결과 중에 경제를 전공한 사람 중에 학교 성적이 90점 이상인 사람만 걸러냈더니 이렇게 2명만 나온 거지. 그럼 뭐 이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든 뭐 알아서 하겠죠. 그렇죠. 예. 114페이지 6번 설명이에요. 그게. 그런데 중간에 팁이 있죠. 그리고 AND 조건으로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선택하고 또는 얘는 OR 조건인데 두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똑같아요. 그리고 라고 하는 건 뭐다? 여러 조건이 모두 만족하는 경우 전체가 만족하다. 또는 여러 조건 중에서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는 경우 전체가 만족한다. 그러니까는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10과목을 봤는데 모두 90점 이상 맞은 사람만 걸러내래. 그럼 그게 그리고죠. 그러니까 요거는 10과목 모두 90점 이상인 학생을 필터링 해라 이런 얘기고, 그렇죠? 요거는 10과목 중에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90점 이상이면 인 경우를 필터링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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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그럼 그 사람 걸러내는 거죠.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는. 근데 다 90점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조건이 10개든 100개든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는 만족해야지. 적어도 한 개만. 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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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90점 딱 나오면 오케이. 그 사람은 선발되는 거야. 근데 89 89 89 다 89야. 그러면 선발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필터라고 하는 거, 필터에서 뭐 자동 필터든 고급 필터든 간에 그리고라는 말과 또는 이란 말의 의미가 그렇다는 뜻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책에 이제 그걸 설명해 놓은 거죠. 그럼 115쪽에 나와 있는 이 115쪽에 나와 있는 거를 데이터로 한번 불러와 볼까요? 파일에 가서 열기 아까 이거 마무리 실전 문제인데 예제 응? 이게 아닌데? 잠깐만 여기 실무 문서인가? 어인데? 아까 잘못 찾았나? 다시 열기 눌러서 엑셀 2010에 있는 섹션 12에 있는 마무리 실전 문제 이거 아니에요? 맞죠? 본문에 있는 건가? 뭐 다른 거 한번 찾아보면 되죠. 아 여기 있네. 여기 죄송합니다. 시트 2번에 있었어요. 시트 2번에. 예. 아까 공부하던 거 서류 전형 결과 시트 밑에 시트 2번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건설 장비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필터링 하래죠. 어떻게 하래요? 덤프트럭이면서 미래건설인 것만 찾아보래요. 그럼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필터. 장비 구물은 뭐다? 덤프트럭. 그러면 미래건설은 자동으로 2개 나왔네? 굳이 안 해도. 그럼 덤프트럭 장비만 이제 찾아본 거죠. 그렇죠? 요렇게. 근데 미래건설을 다시 클릭을 하면, 미래건설을 클릭하면, 미래건설은 필터링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미래건설을 먼저 선택하고, 덤프트럭을 선택하면, 미래건설이면서 덤프트럭이 돼요. 근데 거꾸로, 덤프트럭을 먼저 선택했더니, 웬걸? 미래건설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는 조건을 못 걸지. 뭐 상관없죠. 뭐 이렇게 보이면 되지. 예, 그게 115쪽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해제하고, 조건이 2가지 걸려 있으면 일일이 가서 해제하기 귀찮으니까 그때는 지워라 그러면 통째로 조건이 해제가 되는 거죠. 총 임대료가 300만원 이상인 것만 걸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총 임대료 확 눌러가지고 필터링, 숫자 필터에 가서 크거나 같은 얼마? 3000000 그 확인 누르면 300만원 이상인 경우만 걸러낸 거죠. 그 중에 미래건설만 하겠대요. 그럼 또 미래건설만 클릭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미래건설이면서 300만원 이상의 경우는 3건이에요. 그 중에 굴삭기만 찾아보고 싶어요. 그럼 한 건만 나온 거죠. 조건을 3번 걸친 거죠. 이때 가서 일일이 해제, 여기 가서 또 조건 해제, 여기 가서 조건 해제 하려면 귀찮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저 위에 있는 조건을 지워라 그러면 모든 조건이 한꺼번에 지워지는 거죠. 그 얘기예요.
116쪽 한번 보세요. 이 고급 필터는 어떻게 하래요? 아까 이제 필터에 있는 이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대로 걸러낼 수 있다는 얘기죠. 116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전공 분야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통하고 별표가 적혀 있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책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전공 분야가 통으로 시작하는 거. 그러면 통계학과 통계 분야도 있겠고, 통으로 되어 있는 분야가 뭐가 있지? 전공이? 통? 이런 전공. 통계. 뭐 통치? 통치라는 전공은 없잖아. 그렇지? 근데 경영으로 시작하는 건 있지. 경제, 경영 이렇게 할 수는 있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옆에다 이렇게 썼죠. 학교 성적을 쓰지 말고 어떻게 해라? 요걸 복사해서 붙이는 게 편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쓰다가 학교 한 칸 띄고 성적 그럼 안 돼요. 얘는 글자가 붙어 있고 얘는 글자가 떨어져 있잖아요. 뭐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그냥 얘를 복사해서 붙이는 게 제일 정확해요. 얘가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써 있죠? 크거 하나 갖다 95.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통으로 시작하는 전공 분야이면서 학교 성적이 95점 이상. 요거 쓰면 뭐가 되죠? 이건 무슨 의미가 되는 거죠? 통으로 시작하는 전공 분야이면서 학교 성적이 95점 이상인 거. 안 되네? 없네. 요렇게 되면은 이거 다섯 번째만 빠지겠네. 통으로 시작하든지 95점 이상이든 95점 그러면 두 번째도 빠지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렇게 놓고 고급 필터 걸어서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조건 범위는 여기죠. 그렇죠? 복사 위치는 여기다 출력할 거예요. 여기다. 확인 누르면 그렇게 나오는 거죠. 학교 성적이 95점이든지 통계이든지 세 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은 양이 많던 적건 간에 조건을 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조건을 걸 줄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지우고요. 요거 지우고 어려운 조건을 하나 내드릴게요. 자격증 있잖아요. 자격증 3등 이내인 경우만 출력해보면 걸러내면 어떻게 할까요? 3등은 누구냐면 1명, 2명, 3명 요거죠? 95점, 90점, 80점이 1등, 2등, 3등이잖아요. 3등 이내인 경우만 출력하는 거잖아. 이렇게 걸러내야죠. 그럼 여기다 조건을 써야죠. 그 조건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석차가 있었으면 옆에 등수가 있었으면 그 등수를 가지고 3등 이내를 물어보면 되는데 등수도 없잖아요. 지금 점수만 있잖아요. 어떻게 3등 이내인 경우를 걸러낼까? 얘가 자동 필터라면 당연히 상위 탑 10. 그래서 세 건만 추려줘. 그러면 채로 추려. 그러면 세 건만 추려지거든요. 이렇게. 자동 필터는 돼요. 근데 고급 필터일 때가 어렵지.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 어떻게? 말로.
프로그램을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뭘 그거를 옮기든지 할 거 아닙니까? 3등 이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고 물어보면 3등 이내. 여기 3등 이내라는 말은 우리가 말로 3등 이내라는 얘기지, 이 데이터 안에는 3등이라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3이라는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어보면 얘가 3등이라는 말을 할까? 근데 사실 그 함수를 안 배우셨죠. 가장 큰 값이 뭐예요? 그게 맥스예요. 맥스.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은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밸류. 맥시멈 밸류, 미니멈 밸류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몇 번째로 큰 값이 있을 테고 몇 번째로 작은 값도 있겠죠. 몇 번째로 작은 값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얘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함수를 배워야 되는데 그 함수 배우는 게 쉽지는 않죠. 얘는 어떻게 쓰냐면요, 는 large 범위 이렇게 써요. 얘는 는 small 범위 이렇게 써요. n번째로 큰 거, n번째로 크다라는 얘기죠. large. small은 몇 번째로 작은 거. 이런 함수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함수가 몇백 가지가 되는데 아까도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드린 다 모른다 그랬잖아요. 다 알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전공이 컴퓨터를 했으니까 컴퓨터 분야 쪽에 정보 뭐 이런 거는 알겠고 배웠으니까, 통계도 공부를 했으니까 통계적인 용어는 좀 알아듣겠더라고요. 예. 사실은 평균은 통계고요. 합계는 수학함수예요. 달라요, 범주가. 개수를 구하시오. 카운트 함수. 얘는 통계 함수예요, 또. 그런데 통계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복잡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3등 이내에 들어왔다는 거를 찾아주려면 과연 뭐라고 쓰면 뭐야? 뭐라고 쓰면은 얘가 3등 안에 이내라고 얘기하느냐, 세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네 번째로 큰 값보다 크면 3등 이내죠. 다른 말로 세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3등 이내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아닐까요? 이게 그 말인데,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세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으니? 그 세 번째로 큰 값은 지가 계산해 보니까 80이었거든. 80보다 크거나 같으니? 그래, 크거나 같아. 너는? 난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는? 맞아. 너는? 맞아. 그러니까 얘 이렇게 해서 걸러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뭐라고 물어볼 줄 알아야 문제를 풀던 말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는 기능을 알아야만이 뭘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동 필터는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냥 제일 큰 값 3개 그럼 척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가장 세 번째로 큰 값이 얼마였어요? 아까 우리 공부할 때 그거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잠깐만. 요거. 아까 여기다 뭐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것도 그렇게 한번 써봐야지 뭐. 어떻게 쓸 거냐면은요, 여기다가 자격증 분야를 클릭하고 여기다가 는 따옴표 열고 크거나 같다 따옴표 닫고 앰퍼샌드 라지 블럭 잡고 컴마 3. 그러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세 번째로 큰 값이 80은 알 수 있잖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크거나 같다 얼마라고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까 평균치 이상인 거, 평균치보다 큰 거를 찾아라 그럴 때는 크다 평균값이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는 따옴표 열고 크거나 같다 따옴표 닫고 세 번째로 큰 값을 앰퍼샌드로 결합해주면 크거나 같다 얼마라고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조건을 걸어놓고 이렇게 조건을 걸어놓고 여기다가 아까 한 대로 고급 필터를 거는 거예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 조건은 얘고 복사 위치는 여기다. 만약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중에 데이터가 다 걸러지겠지. 자격증 점수 세 번째로 큰 거 이내로 3등까지 이내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조건을 거는 게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급 필터를 안 할 거라면 자동 필터만 갖고 웬만하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클릭만 해도 답이 다 보여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죠. 학교 성적이 3등 이내 들고 자격증도 3등 이내 들어와야 된다. 그럼 자기 학교 성적에서 똑같이 그렇게 써주면 되죠. 그렇게 써주면 되잖아. 여기도 학교 성적 클릭하고 여기다가 는 따옴표 열고 크거나 같다 따옴표 닫고 앰퍼샌드 라지 이렇게 해놓고 컴마 3 쓰면 여기는 3등이 90점인가 봐. 그럼 조건을 이렇게 걸면 3등 이내에 들어와 있는 것만 쫙 잡아주겠죠. 그렇죠. 근데 구하러 뭐 이렇게 불편하게 여기다 놓고 고급 자동 필터 걸면 편하지. 근데 이제 고급 필터를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려고 해본 뿐입니다. 대개 가서는 이거 복습 안 하셔도 돼. 머리가 더 막 아파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기능도 있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라는 뜻으로 설명드려 본 겁니다. 자, 117쪽으로 가시면 그렇게 해서 현재 위치에 필터를 걸 건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복사할 건지 그런 연습을 118페이지에는 다른 장소에 복사하라 그랬고, 그러면 통계학과 통계 전공한 친구이거나 학교 성적이 95점 이상인 경우에를 걸러내는 거를 따로 출력할 수도 있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주로 이렇게 문제를 내면 이것도 어려운 편이에요. 근데 요거는 따라서 연습하시면 쉬운데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이런 거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이건 어려울 수 있다 이거지. 예.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 져서 할 거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